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몰입의 완성입니다. 당신의 꿈과 실행의 격차를 메워줄 30일 몰입 특급 솔루션. 저자 캐리 오버브루너. 출판사 현대지성. MS 2700조, 구글 2200조, 페북 1000조. 정보 지식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 이제 멘탈 해킹 차단 능력이 미래의 핵심 자산이 된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 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아이의 삶에서 가장 해로운 게 뭐라고 생각해? 친구가 던진 이 질문에 나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다. 스위스의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에 따르면 그 답은 부모의 이루지 못한 삶이다. 이 사실을 곱씹다 보면 또한 질문 하나가 떠오른다. 어째서 우리는 이토록 의도하지 않은 목적지에 이르는 것일까? 헨리 데이비드 소로를 좀 흉내내면 왜 대부분 희망의 노래를 가슴속에만 품은 채로 조용히 절망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것인가? 정답은 간단하다. 해킹을 당했기 때문이다. 해킹? 융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한 적도 없잖아. 하지만 나 역시 눈을 뜨고 나니 이에 대한 증거가 매일 쌓였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해킹당하는 세상이 보였다. 출판사 CEO인 나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책을 쓰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수십 년 동안 책을 내겠다는 꿈을 간직해온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꿈을 이루는 데 필요한 도구, 시간, 능력도 갖추었고 곁에서 단계별로 그 과정을 돕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꿈을 실천할 때가 되면 많은 이가 거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끝난다. 창작의 고통이 원인일 수도 있으나 진짜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안다. 그들 역시 해킹을 당했기 때문이다. 살을 빼거나 언어를 배우거나 허브 정원을 가꾸길 원하는 사람도 흔히 겪는 이야기다.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간절한 목적이 있지만 실천하는 도중에 흐지부지 된다. 날씨, 경제 또는 옥수수 칩과 살사 소스를 발명한 사람을 탓해보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 바로 해킹 공격 때문이다. 어쩌면 당신 탓이 아닐지도 모른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당신을 해킹했을 수도 있다. 생각과 실천의 격차를 좁히려면 위대한 성취자들이 갖춘 비밀 무기가 필요하다. 나는 이 무기를 해킹 차단력이라고 정의했다. 이 책은 장이 없고 날짜만 적혀 있다. 한 번에 하루치를 소화하도록 되어 있다. 팁을 하나 더하자면 해킹 차단은 양파와 비슷하다. 즉,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 겉만 훑어봐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지만 한 겹씩 벗겨내며 깊이 파고들면 진정으로 해킹당하지 않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각 날짜의 끝에 있는 질문과 단계별 행동 지침을 살펴보라. 내용을 현실로 만든다는 의미에서 격차 메우기로 부르기로 했다. 이제 해킹 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길로 당신을 안내하려 한다. 1부 영웅의 여정을 시작하며 베일을 벗다. 1일차 관심, 내 이야기 쓰기. 카펫이 깔린 계단에 내려가 지하실로 들어갔다. 토요일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실내용 자전거를 탈 계획이었다. 그런데 왼쪽으로 도는 순간 멈춰 서고 말았다. 평범한 흰색 문 대신 꼬불꼬불하게 감긴 분홍색 장식용 끈이 보였다. 문 앞을 가로지르는 밝은색 표지판에는 까칠한 경고 문구가 있었다. 여자만 입장 가능. 위험을 각오하고 들어올 것. 암호 필요. 두 딸이 새로 꾸민 놀이방에서
토요일 대부분 시간을 보내기로 한 사실을 깜빡했던 것이다. 암호를 몰랐기 때문에 미로처럼 놓인 장애물 사이를 통과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간 뒤 내 자전거로 다가갔다. 아이들은 이 따분한 공간을 동물원, 우주선 등 아이들이 상상하는 장소로 탈바꿈시켰다. 단순했던 일상을 기억하는가?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 삶은 어렸을 때 참 단순했다. 적어도 꿈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했다. 보통 오후가 되면 상상은 현실이 되곤 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어른이 되었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제 우리는 꽉 찬 메일함과 일정 빼곡한 달력, 글로벌 주요 뉴스, 미미한 수익 속에서 살고 있다. 확실히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렸다. 누군가가 혹은 다른 무언가가 우리 삶을 굴리고 있다. 이 사실을 너무나 똑똑히 느끼고 있기에 아무도 이를 알려줄 필요도 없을 정도다.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삶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는 더 편하다는 이유로 자동 조종 모드를 켜놓고 살아간다. 적어도 생각할 시간이 거의 없을 때는 스스로 그렇게 변명한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 삶의 안주에 생각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젖혀두고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산만한 삶은 결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실행되지 못한 상태다. 이루지 못한 꿈은 폭우에 흠뻑 젖은 두툼한 코트처럼 우리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 우리는 이런 무력함을 바쁜 생활, 방해 요소, 번아웃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 탓으로 돌리지만 진짜 원인은 그 모두를 합친 것보다 심각하다. 우리가 아이디어를 실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킹을 당했기 때문이다. 나쁜 소식부터 전하자면 사실 당신은 전쟁이 벌어지는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자각조차 못하고 지나치고 있다. 진실을 말하자면 당신은 몇 분 뒤 해킹당할 것이다. 아마도 이 페이지를 다 읽기도 전에 말이다. 지금 이 순간 실시간으로 해킹을 당할 수도 있다. 컴퓨터, 전화, 휴대폰, 은행 계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해킹은 앞서 말한 해킹 모두를 합친 것보다 피해가 크다. 바로 우리 뇌가 그 대상이다. 굉장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적이 있는가? 대부분은 꿈을 현실로 만들 생각에 들떠 시작한다. 하지만 일이 터진다. 어느 순간 실천을 뒷전으로 미루고 아이디어는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관심이 딴 데로 갔을 수도 있고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수도 있다. 당신만 이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다. 해킹이란 간단히 말해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시스템이나 컴퓨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뜻한다. 보통 해킹 대상으로 전자기기를 떠올리지만 인간 역시 해킹을 당한다. 우리 몸은 호흡계통, 순환계통, 소화계통, 면역계통을 비롯한 여러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뇌는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한다. 상황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며 팔을 뻗으면 닿는 거리에 온갖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멀티태스킹이 우리를 해킹한다. 멀티태스킹, 더 적절한 말로 스위치 태스킹은 생산성을 최대 40%까지 떨어뜨린다. 포브스에 따르면 전자매체를 이용한 멀티태스킹은 대마초 흡연보다 IQ를 더 크게 감소시킨다. 멀티태스킹은 근거 없는 믿음이다. 뇌는 한 번에 하나의 인지활동만 할 수 있다. 단단히 각오하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정보량은 12시간마다 2배로 늘어난다. 중요한 것을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매 순간 디지털로 연결되게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는 어떠한가? 첨단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 알약 등
삼킬 수 있는 기기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 중인데 해결책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 세대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 그들은 관심이라는 자산을 원한다. 당신이 곧 상품이 되는 관심 경제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들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얼마만큼 사로잡는지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긴다. 우리 관심에는 얻기 위해 기꺼이 싸운다. 더는 현금을 추적하지 않는다. 구매 결정에 앞서 무엇이 먼저 오는지 그들은 알고 있다. 바로 당신의 관심이다. 기업, 정치인, 심지어 비영리 단체도 우리의 관심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좋아요, 조회, 공유, 구독자, 댓글 수로 돌아간다. 계량적 분석은 각기 다르지만 전략은 다르지 않다. 우리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거나 정신을 흐트러뜨릴 수만 있다면 그들이 승리하도록 시스템이 짜여져 있다. 우리 계획을 막거나 방해할 수 있다면 성공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킹을 당하면 돈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소비자로서 역할에만 만족하면 자신의 천부적 운명을 실현하지 못한다. 이메일에 받은 편지함을 확인해보라. 그 안에는 끝없는 초대와 의무사항은 물론이고 참여해야 하는 다음 회의, 완수해야 하는 다음 프로젝트, 예약 일정 등 내 삶에 대해 다른 이들이 짜놓은 계획들이 들어차 있다. 다행히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어줄 더 나은 방법이 있다. 신경생물학, 생산성, 예술, 과학기술, 운동, 군사, 비즈니스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종합적 연구를 통해 나는 곧 모든 아이디어 성취 뒤에 존재하는 확실한 묘학에 대해 보여줄 것이다. 위대한 성취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비밀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은 틀렸다. 실현한 아이디어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 두 명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앞으로 이 책에서는 생각과 실천의 간극을 좁혀주는 입증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꿈을 실천할 만한 준비가 되게 할 것이다. 기쁜 소식이 있다. 해킹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면 이런 점이 달라진다. 생산성. 지난 며칠 동안 저도 모르게 일에 몰두해 있었어요. 엄청난 양의 두 번째 책 집필을 마쳤고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게다가 평소라면 감당하기 힘들었을 다른 두 프로젝트도 잘 진행하고 있답니다. 성취감. 그동안 내내 해킹을 당해왔고 그래서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처음에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는 기쁨에 벅찹니다. 집중력. 이 과정에 정말 감탄했어요. 매일 실천법은 진짜 효과가 있어요. 제 꿈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고요. 평소처럼 갇혀 살면서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더라면 무엇을 놓쳤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여유. 집중 방해 요소를 줄이려고 이메일 구독 목록 절반을 해지했어요. 페이스북 그룹 24개 중 12개, 멤버십 사이트 5개 중 3개를 탈퇴하고 이메일 주소 목록 151개 중 105개를 삭제했어요. 홀가분해요. 생산성, 성취감, 집중력, 여유. 이 4가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해킹 차단력 뒤에 숨겨진 과학을 언급하기 전에 월트 디즈니의 일화를 살펴보자. 1955년 7월 17일, 그는 디즈니랜드의 모토를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수년 동안 꿈이 실현되는 곳이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다. 그렇다면 디즈니랜드는 둘 중 어디일까?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곳일까? 아니면 꿈이 실현되는 곳일까? 생화학과 심리학에 근거하면 둘 다 맞다. 티머시 파이킬은
미국 심리학 전문지 사이컬러지 투데이에 실린 목표 진행과 행복이라는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심리적 행복을 발전하고 유지하는 데는 의미 있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구하는 일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한 감정적으로 더 행복을 누리고 삶에 더 만족한다. 행복은 꿈꾸던 삶을 살고 목표한 바를 이룰 때 생기는 부산물이다. 그리고 불행은 해킹을 당해 아이디어를 실현하지 못할 때 생기는 부산물이다. 하버드 출신 연구원이자 행복의 특권의 저자 숀 아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행복은 단순히 좋은 기분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을 발현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모두 꿈을 꾸고 행동하도록 타고났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매일 목표를 알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기분이 좋아진다. 하지만 해킹을 당하면 정신적 정서적으로 괴로움을 겪는다. 해킹을 당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울감에 빠지거나 건강에 해로운 대응 기제를 택하게 된다. 계속 방해를 받는 한 끝없이 반복되는 불안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최신 뉴스 피드나 소셜미디어 채널을 넘겨본다고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우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영화와 음악에서 항상 보고 듣는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어낼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이 운명을 현실로 만들 방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상태다. 아브라카다브라는 아버지, 아들, 영혼을 뜻하는 세 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아브라카다브라는 말하는 대로 창조하리라 라는 의미이며 보통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번역된다. 마법 같은 일을 이루고 싶을 때 자주 이렇게 말했다. 내 부모님이 어릴 적에 쓰던 단어이자 그들의 부모님이 어린 시절 쓰던 단어이기도 하다. 사실 이 단어는 수천 년 동안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왔다. 우리는 이 단어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사용했다. 우리는 어릴 때 아이디어와 그 실현 사이에 간극이 없길 갈망했다. 정신을 지배하는 생각과 가슴에 박혀있는 꿈을 말하고 그 꿈이 현실이 되길 원했다. 하지만 아브라카다브라는 단지 상상에 기반한 주문만은 아니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 위치를 거짓으로 믿게 만드는 이야기를 듣는다. 대개 다음과 같은 말들이다. 뭐뭐 때문에 난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 뭐뭐 때문에 난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뭐뭐 때문에 난 항상 그 일을 잘 못했어. 뭐뭐 때문에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안타깝게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가능성을 막는다. 해킹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길을 논의하기도 전에 우리는 예전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할지도 모른다. 뭐뭐 때문에 난 항상 다른 데 정신이 팔려. 뭐뭐 때문에 난 절대 꿈을 이루지 못할 거야. 뭐뭐 때문에 난 항상 해킹을 당할 거야. 지난 20년 동안 수천 명을 관찰하면서 인간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더 생산적으로 시간을 쓰고 목표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한다. 더 큰 성취감을 느끼고 더 많은 여유를 누리는 삶을 꿈꾼다. 그런 다음에 자신은 왜 그렇게 살 수 없는지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얻는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초점이 향하는 곳으로 에너지가 흐르기 때문이다. 바라는 일이 왜 이루어지지 않을지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욕망을 이룰 수 없는 이유를 찾는데 에너지와 감정을 낭비한다. 창조적인 힘을 비생산적인 생각과 행동에 기울여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을 만든다. 습관 행동을 갑자기 그만둔다고 해서 악순환이 멈추지는 않는다. 나쁜 습관을 버리려고 애쓰는 대신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것이 생산적인 행동을 불러온다. 새 이야기를 만들 능력을 기르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훈련을 소개하며 첫째 날을 마치겠다. 옛 이야기를 부정하는 것은 헛된 노력에 가깝다. 개인적인 역사를 무시하려 할수록 거짓을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처럼 진실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를 잊으려 하기보다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게 좋다. 멘토 한 명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한마디를 소개했다. 바로 지금까지는 이다. 지금은 인상적으로 들리지 않겠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마법 같은 힘을 느낄 수 있다. 다음에 스스로 원치 않았던 이야기를 할 때 지금까지는을 앞에 붙여보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지금까지는 아이디어를 실현하지 못했어. 지금까지는 항상 집중을 잘 못했어. 지금까지는 꿈을 이루지 못했어. 지금까지는 항상 해킹을 당했어. 이 말을 붙이면 머릿속을 맴도는 예전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거나 과거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고 이야기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 이 말은 과거에 자신을 해킹했던 자기 태만적 사고를 물리치기 위한 무기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이라는 말은 우리가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게 해준다. 단순한 삶을 사는데 다시 한번 몰두하게 될 것이다. 각 1차 마지막 부분에는 분명한 실천 단계를 하나씩 제공할 것이다. 예를 들어 오늘은 당신의 이야기를 써볼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새로운 미래를 만들 기회가 열린다. 이를 실천하면서 생각과 실천의 간극을 좁혀나가기 시작할 것이다. 해킹 당하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아브라카다브라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